많은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이걸 왜 신경을 안 쓰지라고 제가 좀 놀람을 겪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남자분을 마음에 두게 된다거나 그 남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남자지? 이 사람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들 궁금해하지만 정작 되게 중요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딱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남자가 결국 짧은 연애만 반복하는 남자들인지 그건 좀 중요하게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성분들 중에서도 길게 연애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짧게만 연애를 만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처음 연애를 시작하면서 이 사람 한 달 만나고 내가 헤어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어떤 사람을 좀 더 진지하게 만나려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역시도 누군가를 진득하게 만나는 남자를 잘 알아보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관계라는 건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짧은 연애만 반복하는 남자들의 그 특징들을 제가 7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7가지 중에 적어도 한 5가지 이상이 반복된다면 좋아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 차라리 이 사람을 그만 만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저는 앞서서 드리고 싶어요.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금사빠 불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금사빠라는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금사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대로 금방 쉽게 사랑에 불타오르는 사람들은 금방 식고는 해요. 하지만 예외가 있기는 하죠. 그 예외가 되는 포인트를 딱 말씀을 드리면은, 나 너가 너무 좋아, 나 너랑 빨리 관계 맺고 싶어, 너랑 진짜 빨리 발전되고 싶어, 진전되고 싶어, 그런 것들 자체를 되게 원하는 어떤 그 목적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에 꽂혔는지가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매우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분명 금사빠처럼 보이더라도 그게 금사빠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눈치가 없는 분들이라면 구분하는 게 쉽진 않아요. 제가 구분할 수 있는 그냥 그 가장 쉬운 방법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결국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섣불리 다가오는 와중에 나를 조심스럽게 대하느냐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느냐,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되게 빨리 다가와요. 근데 내가 조금 부담스러움을 내비쳤을 때 뭔가 가스라이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 말을 무시하듯이 그냥 나는 네가 이렇게 좋으니까 표현하고 좋으니까 다가갈 수 있는 건데 부담을 느낀다는 건 나를 그만큼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로 내 감정을 무시해버리면 그건 그냥 금사빠 금사식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아무리 빨리 다가오는 남자라 하더라도 나라는 사람의 어떤 표현들이나 감정을 꽤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함께 존중해 준다면 정말 나라는 사람 자체에 꽂혀서 그냥 불도저처럼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나만 바라보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는 찾아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해서 혼자 통보하는 경우. 이건 여러분들도 좀 자가점검 한번 해봐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런 걸까 저런 걸까 하면서 남자의 행동에 의미부여를 하고 소설책 한 권을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연애 길게 못해요. 그런 분들이 연애를 길게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이 지겹고 자존감이 내려가고 내가 되게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결국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관계를 그만두자, 그렇게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 때문에 짧은 연애만을 반복하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비단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분들도 그래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통보한다는 게,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소설책을 쓴다라기보다는 이 여자는 나랑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는 나랑 다르니까 어차피 우리가 몇 번을 만나더라도 계속 반복될 게 뻔해, 이렇게 되게 확대 해석을 하는 남자분들이 있어요. 그냥 한 번 싸웠다고 해서 이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해하지 않고 그냥 관계를 포기해버린다고? 그럼 당연히 짧은 연애를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중요하겠죠. 그 기준을 딱 말씀을 드리면, 편견이 많은 남자, 세상을 마치 본인이 다 안다라는 듯 착각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본인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는 듯 되게 강한 주장을 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경우를 한번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외적인 이상형에서의 그 기준이 너무나 뚜렷하고 비중이 크다는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남성분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넌 이상형이 뭐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뭐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나 그냥 심성 좋은 사람, 되게 예의 바른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근데 외모라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그 외모라는 것들의 비중이 너무 커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2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나라는 사람에게 처음에는 매력을 느꼈지만 결국 나라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또 익숙해져요. 근데 그러다가 다른 낯선 여자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나보다 다른 여자를 더 예쁘게 봐요. 그리고는 쉽게 눈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이 성격이나 가치관, 나랑은 얼마나 또 다른 사람인지에 대한 차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본인이 어떤 가치관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대개는 고민을 하지 않았을 경우가 꽤 높거든요. 너무나 외적인 기준의 이상형이 치우쳐져 있으면은 내가 이 사람과 큰 차이를 내가 겪게 됐을 때 그 차이를 좁힐 만한 용기가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생각이 굉장히 많고 더불어 한 가지 일을 진득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기 전에 너는 어떤 일들을 해봤어? 이런 질문 딱 하나만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되게 진득하게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이유가 딱 나오겠죠? 모든 일이 다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면 내가 하는 일이 다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해도 힘든데 그 힘듦이라는 것들을 내가 견디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그냥 그만둬야 되는 이유가 됐다라는 건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일을 그만둬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내게 돼요. 그건 또 다시 습관이 돼서 여러분들과 어떤 관계에서 그만둬야 되는 이유, 헤어져야 되는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습관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생각이 없는 부류가 있어요. 생각이 없는데 더불어 유혹적인 것들에 약하다면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뭐 게임 좋아하는 남자,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는 남자, 아니면 그냥 술 먹는 거 좋아하는 남자, 뭐든지 그래요. 그냥 되게 재밌고 유혹적인 것들, 나를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유혹에 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연애 길게 못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여자친구한테 바라는 게 언제나 좀 많아요. 나는 그냥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네가 나한테 연락을 좀 덜 했으면 좋겠고 나한테 만나자고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친구들 만났을 땐 그냥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고 이럴 거면은 그냥 연애를 얘는 왜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라는 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연애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과연 이 사람이 여자친구한테 바라는 게 많을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를 어떻게 미리 알아보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딱 하나만 생각을 하면 돼요. 나한테는 관대하되 남한테는 엄격한 사람. 즉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내가 이해를 바라는 부분, 내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 그것들에 대한 선이 너무나 온도차가 심해요. 나는 정말 세상 말만 들어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남들은 굉장히 빡빡해요. 그런 것들을 딱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는 되게 엄격하고 남한테는 관대한 사람이구나. 이게 딱 캐치가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인데요. 자, 이거는 이미 많은 부분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성격 자체가 좀 더 회피성 유형의 방어 기제가 심한 남자들의 부류가 딱 연애를 좀 더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불어서 방어 기제가 심하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자격지심이나 아니면은 열등감, 나라는 사람을 지켜내는 그 방법이 조금은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비꼰다던가 내가 좀 되게 좋은 일이 있는 것들에 칭찬해주지 못할 망정 그것들을 듣지도 않는다거나 이 모든 것들이 결핍에서부터 내재된 그 방어 기제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연애를 짧게 하지 못하냐면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용기나 자신, 능력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방어 기제가 있다는 건 나라는 사람의 멘탈이나 나라는 사람의 마인드부터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남을 건설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방어 기제가 심한 남자라면 더불어서 틈만 나면 동굴에 들어가면서 회피하는 남자라면 당연히 연애를 짧게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누구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신님 제 남자친구가 딱 회피형 연애 유형인데 저랑 남자친구 지금 한 2년 넘게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붙잡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보살이었고 부처라서 그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니까 매번 그 남자친구가 동굴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기다려줬던 건 아닌지 그건 여자가 잘해서 연애가 길어졌던 거지 남자라는 부분만 개별적으로 놓고 봤을 땐 그 남자는 짧은 연애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이 7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하는 남자를 본다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닌 건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건설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